여러분, 대출 난민이라 또 그들이 피눈물을 흘린다. 은행마다 퇴짜를 놓는다. 이 말들이 사실일까요? 여러분, 지극히 사실입니다. 대출 난민이라는 말 자체도 참 심각한 말인 것 같아요. 그만큼 대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출을 받으려고 1금융권, 2금융권, 심지어 대부업까지 다닌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대출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아마 이 지표를 한번 보시죠. 저축은행 저신용자 신용대출 취급 감소율입니다. 무려 말입니다. 저축은행입니다. 15.79%예요. 저축은행이 15.79%로 줄어들었다. 이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지금 대부업으로 가면 더 심각해지고요. 1금융권은 안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1금융권은. 대부업에서 저축은행에서 이렇게까지 나오니까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저신용자 신용대출 취급 저축은행 현황입니다. 2021년 6월까지만 하더라도 그나마 신용대출을 해준 곳이 지금 6곳이었거든요. 6곳. 죄송합니다. 38곳이었거든요. 38곳. 그런데 지금 2022년 10월에는 32곳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전체 저축은행이 79개사라는 것을 감안해 보면 말이에요. 79개사. 지금 반 이상이 안 해준다는 거예요. 반 이상이. 줄어드는 것도 말입니다. 지금 그만큼 확확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확확.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참 심각하구나. 저는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했습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신규 대출 취급액 3억 원 이상 600점 이하는 미취급한다. 이런 저축은행이 지금 2021년에는 6개였는데 지금은 9개까지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신용자 내지는 저신용자는요. 은행마다 퇴짜를 놓는다는 게 현실입니다. 신용대출 취급하는데도 많이 줄어들어 버렸잖아요. 38개에서 32개로 줄어들었으니까 2개나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2개, 15.79%나 줄어들었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 보면 말입니다. 대출 받기가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아마 짐작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 경험이 있거든요. 대출이요, 안 됩니다. 안 된다고 제가 단언하는 이유가요. 저는요, 주택담보대출 제가 집 살 때 가지고 있던 담보대출 2억 한 5천만 원 남았을 겁니다. 그거 외에는 그렇게 많은 빚은 없거든요. 그런데 대출을 안 해줘요. 집도 공시지가로 15억이 넘는다고 안 해주고요. 생활비 대출도 안 해줍니다. 생활비 대출도. 우리은행을 가봐도 안 해주고요. 국민은행을 가봐도 안 해주고요. 심지어 말입니다. 교보생명까지 가봤는데 안 해줘요. 결국 말입니다. 농협에 가서 겨우겨우 받았는데 그것도 말입니다. 처음에는 5천만 원 대출을 신용대출을 해준다고 했다가 갑자기 말입니다. 여기저기 대출이 얼마 나오는지 제가 조회를 해봤다는 이유로 확 깎였어요. 2,200만 원으로. 5천만 원이 2,200만 원으로 확 깎였습니다. 저는 신용도가 저신용자가 아닙니다. 한 번도 대출을 제가 연체한 적도 없고요. 고신용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 5천만 원 대출 받기가 이렇게 어렵다면 중신용자나 저신용자는 어떨까요? 아마 심각할 겁니다. 물론 저축은행의 어떤 상황도 이해는 돼요. 왜냐고요? 여러분, 이게 조달금리가 너무 올라가잖아요. 기준금리가
3.25%까지 올라가니까 이게 저축은행의 조달금리가 어떻게 될까요? 저축은행의 조달금리가 기준금리보다는 더 많이 올라가잖아요. 코피스 금리만 하더라도 지금 4%를 넘어서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축은행의 조달금리가 워낙 세니까 이거 자칫 잘못하면 조달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지금 발생합니다. 실제 여전체라고 여신 전문 금융기관을 말하는데 캐피탈사나 카드사들이거든요. 이런 데는요 회사채 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아예 못합니다. 아예 못한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뭐 회사채 시장에서 뭐 8% 9% 줘야지 조달을 하는데 여러분 8% 9% 주고 조달을 해서 여기에다가 가상금리 붙이고 비용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적게 받더라도요 대출금리가 18% 19%까지 가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거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실제입니다. 이게 실제. 이게 저신용자 중신용자 대출도 안 해주지만 대출을 서로 설령 해준다고 하더라도요 그 금리는 진짜 만만치가 않아요. 저축은행 보세요. 법정 최고금리가 20%거든요. 20% 이상은 받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사모저축은행 19.91%입니다. 신용점수가 601점부터 700점까지만이에요. 그것도. 이거는 저신용자라고 600점 아래는 저신용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웰컴저축은행 보세요. 19.9%를 받는데 401점에서 500점이에요. 중신용자잖아요. 다월저축은행도 19.9%입니다. 마찬가지로 401점 이하입니다. SBI는 301점부터 400점까지도 19.9%입니다. 그러니까 중신용자들도 받기는 받을 수는 있는데 진짜 많이 돌아다니면 대출 난민이라고 했으니까 난민처럼 여기저기 알아보면 받을 수는 있는데 받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19.7%의 금리를 내고 어떻게 빌릴 수 있을까요? 못 빌려요. 누가 빌립니까? 이것은요 은행이 퇴짜 놓는 것도 당연하지만 1금융권에서 은행이 퇴짜 놓는 건 당연하지만 반대로 저축은행에는요 대출자들이 퇴짜를 놓을 수밖에 없어요. 이 19.7%를 어떻게 빌리냐고요. 중신용자들이. 뭐 세람저축은행 300점 이하는 19.57%고요. OK저축은행도 400점에서 500점이면 19.06%입니다. 그러니까 중신용자 저신용자는 지금 심각하다는 거잖아요. 카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드사도 삼성카드 삼성입니다. 삼성인데도 19.9%에 601점에서 700점 사이만. 우리 카드도 501점에서 600점 사이만 19.9%고요. 롯데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601점에서 700점 사이가 19.81%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대출 난민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이게 어떻게 하면 생활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고 싶은데 생활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말입니다. 한계 상황으로 내몰린다. 저는 이런 생각도 많이 해요. 요즘 이게 생활에 비관해서 지금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 어느 때보다 이게 자식들까지 무슨 죄라고 그것도 고등학생 자식이 무슨 죄라고 고등학생 자식들까지 그렇게 함께 가려고 하는 건가요?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소름이 쫙쫙 끼쳐요. 대출이라는 게 이게 안 되는 거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삶을 포기하는 것은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발 여러분 포기는 하지 마세요. 저도 말입니다. 새벽 1시 20분에 일어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16시간씩 17시간씩 일합니다. 온몸이 다 아파요. 관절이라는 관절 다 아픕니다. 그렇지만 저는 버텨내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버텨낼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일자리는요. 중소기업이나 요즘 식당이나 일자리는 널려 있어요. 일을 안 찾아보니까 일자리가 없는 겁니다. 제발 임금이 적더라도 일자리를 가지고요. 자식들에까지 피해를 주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면 이 세상에 안 되는 일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는 국밥집 3년을 하면서 18시간씩도 일을 해봤어요. 죽도록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어떤 식이든 되더라고요. 내가 노력하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잖아요. 스스로 도울 준비가 돼 있어야지 하늘도 도와주는 거예요. 스스로 의지가 약해서 이게 무너지면 하늘도 돕지 않거든요. 저는 많은 분들 지금 대출받기 힘드니까 최악의 사태를 맞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예상은 들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세요. 움직이세요. 어딘가엔 일자리가 있습니다. 식당에서도 일자리를 줍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달라요. 왜 부부가 10대 자녀 2명까지 데리고 이상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냐고요. 부부가 일하면요. 한 군데서 적어도 200만 원씩만 받아도 400만 원이에요. 천지가 일자리예요. 일자리. 요즘 식당에 일자리 구하는 데 많거든요. 저는 제발 마음 굳게 먹고요. 시장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움직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죽을 때까지 일하면, 죽도록 일하면, 죽기 살기로 일하면 안 되는 일 없습니다. 제발 포기하지 마십시오.